이쪽에 경기도 남양주시 쪽에 가면 국립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이 돼가지고 국립수목원까지 지정된 곳인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조 수양대군의 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이후에 누가 감히 왕릉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양대군인데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 이후에 자손들 왕들은 전부 다 수양대군이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다 수양대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스럽게 보호를 했던 것이 세조 광릉입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원에는 정말 천연기념물도 많고 거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수목원을 가시면 반드시 세조 광릉까지 보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 세조는 그야말로 풍수의 대가였습니다. 신하들이나 직관들이 뭐라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다시 태조 이성계 능에 가서 알아보고 태종 이방원이 능에 가서 다시 공부해 갖고 오너라.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풍수의 대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조는 어디에 묻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세조가 묻혀있는 광릉입니다. 의정부 위쪽에 있는데 여기가 뭡니까? 홍살문입니다. 자, 홍살문 안으로 진입을 하면 이 안에 정자각이 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자각이고 이쪽에 사초지 하나, 그 다음 이쪽에 또 사초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떤 능의 형식이라 했다? 동역 이강릉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사초지 또는 다른 강을 써가지고 동역 이강릉 들어가게 된 것인데 여기서 뒤에서 산줄기가 내려오는데 이쪽에 능이 하나 있고 이쪽에 능성이 하나 있다. 이쪽에 사초지 하나, 이쪽에 사초지 하나, 그 다음 이쪽에 정자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여기에 봉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봉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어디가 왕이고 어디가 왕비라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좌측 우측을 따질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쪽이 무슨 산입니까? 자청령 우백호 중에 이쪽이 자청령 우백호 중에 이쪽이 좌청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우백호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기준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들어가면서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이 아니고 뒷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신이 눕혀져 있는 좌측 팔 쪽에 해당되면은 좌청령, 우측 팔 쪽에 해당되면은 우백호 이렇게 이름 짓듯이 여기에도 이쪽이 우측이 되고 이쪽이 좌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살은 사람에게는 좌측이 위가 되지만 자, 여기다 쓰면 헷갈리겠죠? 자, 살은 사람에게는 좌측이 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우측이 상이 돼서 이쪽에 우측 팔에 해당하는 이쪽에 수양대군 왕이 들어가게 되고 이걸 우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왼쪽 팔 쪽에 해당하는 쪽이 이제 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그대로 보면 그러면 이쪽 편을 우측이라 하고 여기에 수양대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쪽을 좌측이라 하고 이 사초지 위에는 왕비인 정의왕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정자각이 여기 있습니다. 정자각 이쪽에서 우측편에 수양대군 봉분 사초지가 보이고 다음 그 다음 정자각이 이쪽에 있습니다. 정자각의 좌측편에 정의왕후가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양대군은 그야말로 풍수의 대가였는데 조정 신료들이 이 왕릉을 잡을 때 그야말로 기라상 같은 신료들이 있었죠. 신숙주, 한명회, 그 다음 정인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광릉을 잡는데 다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관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직관이 풍수터를 한번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뭔 말이냐? 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지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명당이라고 딴 데를 딱 올린 거예요. 딱 올렸더니 딱 판정을 하고 나니까 이거 흉당이거든요.
그걸 명당이라고 잘못 알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액당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안효래라고 하는 직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 그냥 직관인 신분인데도 명당터를 잘 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라가요. 명당 하나 잘 잡느냐 못 잡느냐 그야말로 출세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결정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 세조능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수원 80리 안에, 수원 80리입니다. 한양 80리 안에서 왕릉을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디 터가 또 좋은 터냐 본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세조 광릉을 만들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인 예종이 만들었겠죠? 예종 때 딱 움직이는데 이 자리를 정하는데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정창손이라고 하는 조상들의 무덤 쪽이에요. 그래서 정창손이가 누구였느냐? 세조 때 영의정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정이면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실 무덤입니다. 너희들 나가라 그럽니다. 영의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오죽 어쩔 때는요. 왕비의 친정 선산 무덤까지 날아가고요. 그 다음 자기들의 왕의 작은 할아버지 무덤까지도 좋은 땅이다 싶으면 다 밀어내고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왕권이 나오는 거예요. 감히 누가 왕이 들어가신다 했을 때 우리 터 안 됩니다. 버팅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하고 똑같아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비켜줄 수밖에 없죠. 왕릉으로서도 강력한 왕권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신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왕릉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조능을 풍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조능은 그야말로 세형혈 태식익육 간용법이 너무나 좋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세조능입니다. 세조능은 사초지가 다른 왕릉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쪽 사초지 부분이 한 번 더 불룩하게 솟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밑에서부터 사초지가 올라가다가 이 부분서부터는 다시 한번 불룩 솟은 다음에 봉분으로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사초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사초지가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에 봉분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왕릉인데 세조 수양대군은 올라가다가 한 번 더 튀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걸 뭐라 한다? 가슴 위에 하나 더 젖꼭지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유두혈이라고 하는데, 유두혈에서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아기가 젖을바람 먹듯이 좋은 생기가 쭉쭉 나온다고 해서 그 위에 올라간 좋은 명당 중에 명당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세조 수양대군 사진입니다. 단촐한 것 같지만은 뒤에서 엄청난 땅기운이, 좋은 땅기운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 뒤를 보겠습니다. 뒷사진은 여기가 잉이 됩니다. 잉 부분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곡장까지 물밀듯이 아주 좋은 기세로 들어옵니다. 다음 곡장 안에서 이제 봉분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오는 입수 부분도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조 전주작산입니다. 전주작이 앞부분이 이러고 날개 펼치듯이 잘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변이 우백호 쪽도 감싸고 있고 다음 자청룡도 감싸고 있고 이렇게 여러 겹이 감싸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능하고 또 조금 다른 것이 자청룡, 우백호, 전주작들이 아주 가까이 붙어져 있어요. 아주 조밀하게 자청룡, 우백호 쫙 감싸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자청룡, 우백호, 전주작이 가깝다는 소리는 빨리 좋은 일이 일어나라, 좋은 발복이 일어나라고 쓸 때 자청룡, 우백호를 가까이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산이 오라고 해서 와집니까? 저렇게 좋은 땅일 경우에 그런 것들을 겨우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세조 수양대군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 있어요. 풍수의 제가 대가라고 했습니다. 이 수양대군은 찬탈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명분이야 단종에게서 양위를 받았다고 하지만, 선양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뺏은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으로는 명분이 있다 없다? 유교적으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 자손들이 계속 발복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풍수에다가 희망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풍수에서 자기가 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무덤 안에 석실도 쓰지 말아라, 석곽도 쓰지 말아라. 그래야 빨리 내가 속히 썩어서 발복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살은 빨리 썩고 뼈는 오래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또 뭐까지도 쓰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봉분인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쓰는 거 있죠. 무너지지 말라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 병풍석이라고 합니다. 병풍처럼 둘렀다고 해서 병풍석이라고 해요. 태조 이성계능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오는데 세조 수양대군서부터는 어떻게? 병풍석이 없어요. 유언인 거예요. 이 돌을 병풍석을 치게 되면은 속히 썩질 않으니까, 이걸 내가 병풍석을 없애서라도 해야 되겠다. 빨리 발복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태조 이성계능입니다. 태조 이성계능을 보면 여기 병풍석이 둘러쳐져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난간석이 있는데 난간석은 둘러친 거고요. 바깥으로. 이게 병풍석이에요. 그 밑에 문종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종능인데 문종능도 5대째 문종능도 병풍석이 둘러쳐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세조 수양대군은 병풍석이 없어요. 그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세종대왕릉입니다. 자, 세종대왕릉은 맨 처음엔 병풍석이 구영릉지에는 있었을 거예요. 옛날 맨 처음 들어간 곳에는. 근데 누구 때 이장을 합니까? 세조 이후에 예종 때, 8대 예종 때, 세조의 아들인 예종 때 이장을 하니까는 세종대왕릉에는 병풍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풍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또 한번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 세조 이후에 다른 능에 병풍석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왕들이에요. 자, 오늘은 세종대왕릉과 세조 수양대군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야말로 비운의 단종과 그 다음 의경세자능,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